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이스라엘의 법원은 네타냐후의 재판을 신속 진행했고 미국의 법원은 트럼프의 관세 장벽을 막아서고 있는데 우리의 법원은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고 윤석열 재판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25년 9월 첫 번째 주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시사 아저씨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데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산형 시사논평 시사아저씨 문답. (612회)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시사아저씨 문답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가요? 네, 건조 에디터와 에디터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사아저씨는 왜 오늘이 이 코너의 마지막인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나는 지금 여기 올 때마다 사실은 알고 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걸 모르는 상태에서 온다고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2주 연속 늦었습니다. 그럼요. 네. 그에 대한 벌칙성이 강하다. 아, 벌칙성인가요? 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한강과 밤섬을 지켜보시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이 닌자처럼 자막이 지나갈 텐데 시사아저씨는 이제 9월 23일부터 화요일 오후 3시 생방송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 벌칙으로 더 자주 오시게 됐다. 그렇습니다. 화요일이에요? 안 돼. 저 커피 빼서 저거. 캡슐값이 아깝다. 아니 네. 오늘도 이거 보니까 여기 제가 지난주에 입력해놓은 게 2시로 돼 있더라고요. 그니까 이거 다 틀렸잖아. 1시나 3시여야지. 그러니까 2시는 뭐야. 근데 이제 아마 2시 반으로 입력을 하려고 했던지 뭐 그랬겠죠 이게. 뭐 아무튼 간에. 네. 사실 시작이니까요. 네. 미치겠다. 2시로 돼 있어. 아까 이거를 씻기 직전에 네. 씻어야겠다. 2시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한 30분 걸리니까는 씻는데 한 20분 걸리고 씻기 직전에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네. 어디 왔니? 그래가지고 2시 오늘부터 유튜브 아닌가?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게 아니고 빨리 와라. 그래서 그게 아니고 지금 빨리 와라. 씻지도 않고 네, 그래서 씻지도 말씀 않고 맞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무슨 가방을 챙기고 할 그럴 여유도 없이 바로 그냥 그 말한 즉시 네. 문 밖으로 나가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쵸. 바로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셨군요. 지금 씻지도 않았어 내가 지금 이거 문명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네. 아, 결국 저희가 개발하려고 했던 시스템은 소용이 없었던 거네요. 생방이 뭐요? 끝날 때쯤에 네. 방종 알림을 저희가 해야 될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문제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죠. 김민아 네. 공화국 생방송이 끝날 때 방송 종료 알림 같은 걸 우리가 설정해 놓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언제 오나 보자 네. 이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상하긴 했어요. 1시에 와야 되는데 12시 반에 끝내는 거야. 그래서 무슨 생각이지? 문명의 모습을 하지 않고 씻지 않고 바로 나오겠다는 뜻인가? 네, 결국은 결과는 비슷합니다. 조금 늦었지만요. 그 결과 시사 아저씨 문답은 오늘을 끝으로 피해기하기로 했고요. 9월 23일에 생방송 오후 3시에 화요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시사 아저씨 브리핑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때 오면 내가 지금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온다고 하지 않게 공유 문서도 내주고 그럴 테니까 제발 확인하고 와요. 글쎄 뭘 주면은 뭐 하는데 여기 네 아무것도 모르고 옵니다 여기는.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내 몸이 반기는 선물 로하스웰, 용산에서 신뢰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days, 제주 과일의 가장 달콤한 순간 푸른에게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조금은 지친 어느 날, 내 삶에 하나를 더한다. 로하스웰.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쓰시는 소프트웨어는 무엇입니까? 컴스테이션에 알려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왜 이렇게 쓰린 걸까? 여름이라서? 많이 움직여서? 꼭 맞는 옷이어서? 그런 이유로 불편할 수 없잖아. 29days라면 어디서 뭘 하든 편안하게, 언제나 부드러울 거야. 유해물질 없는 저자극 안심 생리대, 100% 교환환불 보장의 자신감, 기본에 충실하게 29days. 포장만 뜯으면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 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추석이 다가오는 모양입니다. 매출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매출도 올라가고 있고 날씨도 선선해지기 시작했잖아요. 뭔가를 깎아드리겠습니다. 네, 저 어제 선풍기 끄고 잤습니다. 추워가지고. 네. 추석을 가장 발빠르게 준비하는 스폰서는 바로 로하스웰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중 2번 설과 추석이겠죠. 음. 에만 있는 최대 혜택 폭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할인 플러스 증정 행사를 하는데요. 이 기회에 1년치를 쟁여주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첫 번째, 멜라토닌을 제외한 전 상품이요. 네. 최대 20% 할인 및 플러스 3개를 증정드립니다. 시사야 씨 멜라토닌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먹어봤죠. 도움이 돼요? 되죠. 네. 아니, 왜 저 네거티브야, 되는데- 네거티브야. 되는 저거. 거 맞나요? 됐는데 거짓말이야, 왜? 거짓말. 그래요? 네, 도움이 되죠. 네. 아, 그래요. 최근에는 주말밤 네. 방송을 너무 늦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아, 멜라토닌 덕분일까요? 네, 문제는 멜라토닌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팔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사할 물량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리뉴얼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리뉴얼 기다려 주십시오. 네, 기대해 주시고요. 맥주 효모, 혈당, 그리고 코큐메가 홍국, 스마트 원팩 모두 2병 또는 3병 구매 시 20% 추가 할인 있습니다. 네. 그리고 4박스나 5박스를 구매하시면 2개를 더 증정해 드리고요. 아직 반밖에 안 소개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어르신들의 단백질 보충으로 좋은 프로틴 앤 이뮤는 1+1, 2+2, 3+3인데요. 네. 3+3를 하시면은 10% 할인까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결국은 다 깎아드립니다. 네, 3+3 10% 할인하시면 반값 이하로 사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많이 사시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다개월 할인 적용에 추가로 20% 할인이 적용되는 많이 살수록 놀랍도록 싸지는 행사입니다. 추석 명절에 모든 것을 걸어버린 로하스웰이거든요. 액세스몰에서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유가 좀 있기는 있는 편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추석이 조금 늦게 돌아옵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까먹기 좋습니다. 액세스몰에 미리 들러 주십시오. 또 수원지법 이야기로 이번 주에도 사실 문답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박정호 부장판사라고 서울에 지금 계십니다. 수원지법 영장십 3부에 있었고요. 작년 11월에도 수원에 있었나 봐요. 작년 11월에 네. 수원지법에서 김혜경 여사의 10만 4천 원 식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유죄 판결을 했던 그 판사. 네. 탐관오리에 대한 기준이 세상 깐깐한 분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서울중앙지법 연장전담 부장판사로 가 있고 어제 김건희 집사 게이트 3인방이라고 불리는 조영탁, 민영민, 모재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기사들은 이렇게 전합니다. 혐의의 중대성이 구속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기각 사유의 요지다. 이 사람들의 혐의는 정말 별 볼 일 없습니까? 사할 씨가 보시기에? 별 볼 일 없냐고요? 네. 별 볼 일이 있겠죠. 혐의의 중대성이라고 하니까. 구속될 정도로 중대하지 않대요. 근데 이제 그 기준 자체가 이상한 기준이죠. 네. 구속의 필요성이라는 거는 혐의가 일단 소명이 되느냐,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행적으로 또는 뭐 어쨌든 간에 그 이제 기준 중에 구속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이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게 그런 거를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이 일반적으로 이 수사라는 것은 불구속의 원칙이고 네. 그 특별히 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분명할 때 이제 구속을 하는 것인데 그것도 이제 그럴 만한 이제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에서 그러한 이제 원칙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일반적으로 근데 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라고 할 때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서 내가 기각을 한다 이렇게는 안 하는 거죠. 구속을 시킬 때 네. 이거는 사안이 중대하니까 내가 구속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제 오후에 그래서 되게 우울했어요. 나는 확실히 공부를 덜 했나 보구나. 제가 이쪽 일을 한 지 지금 뭐 10몇 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매일같이 신문 보고 이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본 기억에 혐의의 중대성이라는 단어 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속을 시킬 때 보통 하는 얘기니까. 예. 너는 구속을 당할 만큼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게 사실 판단하기 좀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애매할 때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쨌든 구속이 안 되면 죄가 없는 것 같고 구속이 되면은 죄가 있는 사람 같고 언론이 이렇게 이제 많이 판단을 하지 그런 않습니까? 느낌이 있죠. 네. 그러니까는 어떤 부분에서 검찰이 영장 청구하거나 이럴 때
이거는 진짜 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아주 그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녀석입니다. 여기에 힘을 주는 경우가 많고 법원도 이게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를 아주 면밀하게 아주 꼼꼼하게 논증을 안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그 혐의가 중대하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냥 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 예사로. 네. 그런데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구속을 시킬 때 하는 경우고 풀어줄 때, 그러니까 이 구속을 안 할 때 이건 중대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제가 이거는 처음 봅니다. 저도. 그죠? 사실 처음 보죠. 나보다 구력이 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정말로 중대한지 이 판사 전용 기준에 맞춰서 생각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몇몇 매체들이 옛날부터 보도를 했던 겁니다. 네. 아주 굴지의 기업들이 이름을 알 수도 없고 매출도 변변치 못해서 자본 잠식급인 어떤 페이퍼 컴퍼니 같은 회사에 수십억씩 투자를 했다. 근데 그 기업들은 뭐 카카오 모빌리티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오너 리스크라든가 이런저런 수사 손상에 설만한 위기를 가지고 있던 회사들이었고 이 IMS 모빌리티라는 작은 회사에 네. 돈을 갑자기 들이부었다. 드문 일이죠. 네. 그리고 이 투자를 받은 돈 중에 이 조영탁 씨라는 트로트 가수 이름을 가진 이분은 180억을 투자받아서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자기 빚을 갚았다. 이게 중대하지 않은가? 제가 모르는 게 뭐가 있나 대체 이것이 중대하지 않다고 보기에. 그리고 이제 이 중간에 나오는 우리 또 먼저 돼 있는 이제 김예성 씨의 경우에는 네. AKA 집사 집사 선생님. 씨.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김건희 팔아가지고 생각보다 늙어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 봤을 때. 네. 네. 이름은 젊은데. 네. 그러게요. 네. 개명했나? 이 김건희 팔아가지고 이제 이 돈을 유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와 겁나 와일드한 표현 쓴다. 김건희 팔아서 유치한 거냐. 네. 네. 그래서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류의 발언을 한 것도 같고.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이 IMS 모빌리티의 이 조 씨라는 분은 조영탁 씨.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어느 정도는 그 뭐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이런 구조를 어느 정도는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이 전체적인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냐. 횡령이요. 왜냐하면 회사 돈으로 빚 갚으려면 네. 그건 횡령인데 말한 대로 내가 그 큰 돈으로 횡령할 때는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는 아는 게 낫거든요. 스스로를 위해서도요. 네. 그리고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 김예성 씨하고 어느 정도의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게 일치하는 게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둘은 한 팀이었다. 적어도 그렇죠. 이 돈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지금 이제 혐의를 걸어갖고 이제 뭐 이 영장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얘기인지 자세하게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범죄의 실체적인 부분을 판단할 때는 이제 뭐 혐의의 중대성이나 이런 거는 뭐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뭐 특검은 영장을 다시 청구한다고 하니까 재청구한다고 하니까 좀 더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청구를 강조해서 했을 때도 여전히 이렇게 튕겨내는지 뭐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영탁 대표라는 사람이고요. 모재용 IMS 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라는 사람이고요. 오아시스 에쿼티 파트너스 민경민 대표라는 사람들입니다.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했고요.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자괴감을 느낀다는 게 내가 법의 언어를 아직 잘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부족한 건 무엇일까요? 소명이죠. 소명. 네.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는 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슈레딩거의 도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있다고 날 설득해 보시든지 정도가 지금 이 문장의 주된 질문이 아닐까, 주된 요구사항이 아닐까라고 보면 국민들은 화가 난다니까요. 예. 네. 특검에서도 이례적이라고 대놓고 말을 할 정도면은. 네. 네. 그리고 특검은 다시 달려들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특검 얘기를 조금만 더. 특검법을 개정합니다. 3대 특검법을요. 네. 지난주에 시사 아저씨와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론이 제목에 썼습니다. 뭐라고 더 센 특검법이라고 써서 제가 궁금해서 디테일을 좀 찾아보니까 네. 센데 엄청 센 것 같지 않거든요. 보통 언론이 세다고 할 때는 엄청 세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시가 나오기만 하면 세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센 사람이니까. 내가 어떤 X인 것 같아. 이러면서. 네. 그 모든 컴피티션 하는 분이니까. 네. 보시죠. 30일을 연장할 수 있었는데 기존의 특검이 그걸 60일로 늘려줬습니다. 한 달 더 줬고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형을 감면할 수 있게 했고요. 네.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중계하도록 했습니다. 조건은 녹화입니다. 저는 왜 이걸 생중계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중간에 벗을까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보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네. 수사기간 종료 뒤에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인계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국민의힘이 회의장을 비우고 나갈 정도로 결사 반대할 만큼 아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의 감정을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못 보신 뉴스는 이런 게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공식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랬죠. 이럴 수준인가요, 이게? 어떤 수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려야 될 문제냐는 겁니다. 심지어 홍준표, 오세훈 같은 사람들의 의견도 똑같습니다. 이거 특검법 개정하지 말라고. 아니 근데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러겠죠. 아, 그건 간단하구나. 네,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그 원내대표실 압수수색한다고 그 말린 그 못하게 한다고. 네. 3일째 지금 들어 누운 거잖아요. 아, 누워 계십니다. 네, 그 앞에 앉아가지고 오늘은 또 대규모의 그 또 자기들만의 집회를 개최해서. 그 당무하시는 분들 국민의힘에 노조가 있는지 제가 처음 알았거든요. 있죠. 노조에서는 반대 성명을 냈더라고요. 역사 전통의 노조가 있죠. 네. 거기서 옛날에는 비례대표도 배출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쫙 나와가지고 이제 이 집회도 하고 장동혁이라는 분은 특검이 아니고 이제 특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아, 어휘 저렴해요. 특견. 그분은 목소리도 그렇고 어휘도 그렇고 되게 일관성 넘쳐요, 캐릭터가. 네.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저런 사람이 판사였다고. 그렇죠. 이게 나경원 의원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 판사한테 걸렸으면 네. 난 어떻게 됐을까. 뭐 그런 비슷한 생각을 뭐 추미애 의원을 보면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지은 범죄가 중할 때는 야, 장동혁 보고 있으면 시겁해요, 때로. 저 판사한테 걸려가지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겠구나. 그 원내대표실을 이제 압수수색하면은 추경호 등이 이제 한 일이나 뭐 이런 게 뭐 많이 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그거는 추경호 의원실 압수수색하고 뭐 자택 압수수색하고 했으니까 그런 건 어느 정도 확보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거라 정당 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의견이 같을 리가 없고 추경호 싫어하는 사람 있고 뭐 당직자들 중에는 그냥 네. 자기만이라도 빠져나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해서 자료는 저는 금방 찾을 것 같아요. 당연한 근데 이제 일이죠. 원내대표실 압수수색하게 되면은 그 계엄 당일에 원내대표실에 모여있던 8명에 대해서 그럼 또 각각 이제 또 수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아,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1초라도 특검한테 더 주는 게 무서운 거군요. 그렇죠. 앞으로 무슨 수사를 해야 될지 뻔한 건데. 나까지 올까 봐. 그거 뭐 나도 나지만은 이 조직이라는 게 생각이 다른 것도 그 조직 안에서의 얘기지. 조직이 다 없어지게 생겼는데 그럼 어디 가서 뭘 벌어먹고 살 겁니까? 이게 다 뭐 이 수사 대상이 된다고 하면. 아, 그건 노아의 방주에 대한 로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TK에서 이번에 누구죠? 그 조지현 의원이 지금 백척간도에 섰지 않습니까? 그럼 몇 사람 기쁘죠? 경선에 자리 났으니까. 최경환 의원을 필두로 최경환 의원하고 네. 경선을 해서 무려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백이 박근혜계의 친박계의 역사 전통을 무너뜨릴 만큼 셌다는 증거 아니에요. 경산에서 조지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는 거는. 그리고 나서 최경환 의원은 거기에 불복하고 무소속 출마했는데도 졌어요. 다시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신났냐는 거예요. 2명씩 손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자리 얼마 없는데. 제가 이 쓸데없는 얘기를 왜 굳이 말씀을 드리고 앉았느냐. 네. 저 사람들 상상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기 때문입니다. 아유, 그냥 PK, TK에 가서 납작 엎드려 있어야지 뭐 당이 뭐 망한다고 해도 재창당하고 여기서 있을 거야. 이 정도의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아닐까? 당을 지키려고 한다고요? 자기들의 이익이 다 당에 걸려있는데 거기 자산이 얼마고 그게 부동산이 몇 개고. 아, 그것도 있죠. 뭐 어떻게 될 줄 압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뭐 정당 해산 막 이런 얘기 막 하는데. 그래서 인성이 훌륭한 나경원 의원이 자기가 욕을 먹고 당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법사위에 간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을 지키러 간 거죠 뭐.
근데 아무튼간에 100%고. 그렇죠. 네. 아무튼간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은 그러면은 특검이 뭐 몇 명이나 꼬린시킬 수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의힘 전반이 다 수사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그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보기는 어려우니 그러니 이것을 막자. 그러니까 뭐 압수수색도 막고 특검 수사도 막고 특검법 못하게. 개정도 막고 네. 하여튼 특검에 티끌자 들어가는 건 다 막자 이런 이제 분위기로 나오는 거죠 여기는. 이쪽에 있는 사람에서 보기에는 적어도 저는 이제 국민의힘과는 감정적인 거리가 있으니까 국민의힘 저 반대쪽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한테는 불충분하기 그지 없거든요. 이거 한 달 더 캔다고 뭐 얼마나 나온다고. 네. 쉽지만 예. 아까 이제 홍준표 오세훈 잠깐 얘기했는데 김건희 특검이 진행이 되면 결국 우리가 작년에 계속 궁금해했던 명태균과 그 주변 사람들도 진짜 수사를 받는 모습을 드디어 보게 될 테니까. 덩이줄기가 계속 나올 테니까. 그 30일 더라는 거는 자기들 이제 실제로 용의선상에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그게 한두 번 소환되고 뭐 조사받고 마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가 체포도 되고 기소도 되고 하는 수준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시간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어쨌든 무조건 빨리 끊어야 되는 거네요. 그럼 그러니까 그 죄진자들이 벌벌 떠는 이유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법원은 왜 이걸 반대합니까? 근데 법원의 반대 포인트는 잘 보시면 이제 포인트 하나죠 사실. 하나죠. 네. 국가수사본부 얘기인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그 재판 생중계 부분 있잖아요. 네, 저 지금 찾아봤는데 관련해서 뭐라고 밝혔냐면은 심리에 예외 없는 공개는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 아 그럼 의안 내눈 이것 때문에 못하게 한다는 겁니까? 대상 사건의 특성상 국가적 기밀로 인해 심리를 일부 비공개하고 증거조사 등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심리 공개로 인한 증인의 증언 등의 제약이 발생해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영상 녹화 관련해서는 재판 절차 지연으로 인한 현저한 지장 초래. 왜 이렇게 반복하죠, 말을? 재판 절차 지연으로 인한 현저한 지장 초래. 소송 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신변 안전 등 침해가 생길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뭐 이 정도네요. 그러니까 제가 본 건 두 가지거든요. 재판 중계를 반대한 것과 수사기간 종료 후에 특검이 끝난 다음에 이 수사를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사기간이 무기한 연장될 것이 우려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듣기엔 주제 넘죠. 법원이 왜 그걸 걱정해야 돼요? 저는 그 두 가지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법원행정처가. 뭐 수사 기간의 문제는 그 뭐 어쨌든 이 특검이 이 시일 내에 특검제도의 특검제도의 이제 어떤 취지가 정해져 있는 기한 내에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법 절차를 진행하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사실 이러한 사안의 경우에 이미 3특검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거거든요. 이런 적이 없고 3특검을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그 3특검 자체가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사이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뭐 기한 내에 사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한 연장을 하는 것이라는 현실을 봤을 때는 뭐 법원이 그런 얘기까지 이제 드는 게 뭐 원론적으로는 뭐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특검 제도라는 것에 대한 어떤 특성을 고려해서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이미 그러한 제도의 어떤 한계나 이런 거는 이미 현실이 넘어선 지가 오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에 생중계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이 대한민국은 재판을 생중계를 일반적으로 하지 않죠. 네, 그렇죠. 네. 생중계를 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일부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도 선고를 하는 경우 선고에 한정해서 이제 생중계를 탄핵 선고, 하거나 네. 그렇죠. 아니면은 아주 이제 초반부에 뭐 모두 발언을 하는 걸 이제 끼워서 이제 생중계를 하거나 이 정도인 거고 재판의 실질적인 이 심리 부분을 생중계하지는 않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그게 나름대로는 법원은 자기들의 어떤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특검 사안이니까 그렇긴 한데 뭐 살인 사건이다. 그러면은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을 만약에 생중계를 이제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별게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칼, 뭐 찔렀다, 뭐 사진 나오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범인의 항변, 말도 안 네. 되는 항변 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생중계도 블러 처리를 할 수는 있는데 이 콘솔 그 비디오 만지는 콘솔 입장에서 보면 네. 근데 그게 꽤 어렵고 네. 그리고 놓칠 수가 있고 그렇고 피해자 2차 가해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발언을 직접 할 때는 그걸 커트해야 되는데 네. 생방송에서는 그걸 거의 못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 이제 그 무지막지하게 심각한 문제들이 생방송 중간에 나올 수 있는 일은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저 MBC 가요 프로 빼고는 지난 몇십 년간 없었기 때문에 그 그래서- 멤버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제 주변에 있어요. 손이상이라고. 그것과 이준석의 그 토론회가 있었죠. 아, 그죠. 네, 그 두 가지를 제외하면. 그거 말고는 손희상 씨는 그 카우치들을 알죠. 그 이름 네, 말하고도 까먹고 있었는데. 카우치들을 알고 있죠. 저는 그나마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프로레슬링이 있거든요. 정말 나가면 안 되는 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실수가 있다면. 근데 계약이 돼 있으니까 생방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5분 딜레이 생방송을 하죠. 그런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군요. 예, 나간 뒤에 몰랐네요. 5분 뒤에 실제로 생방이 되고 자를 걸 자릅니다. 블러 처리를 하거나 삑 처리를 하는 정도에. 그거 해주면 안 되나?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원론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법원은 지금 네. 원론적으로 그래서 생중계라든지 이런 거를 안 해왔는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우려로 여기에 대해서만 이제 생중계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법원은 뭐 반대한다고 하지 찬성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있겠죠. 아무래도 이게 생중계가 된다라는 걸 전제하고 이 재판을 진행을 하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생중계 될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판에 필요한데. 네네. 어떤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어떤 필요한 증언인데 생중계 된다고 하면 난 그 말 못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끌어내야 될 증언인데 생중계를 고려하면 여기까지 끌어내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재판상에 제약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 그러니까 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뭐 이런 새끼가 있느냐고 했다. 뭐 이런 말은 뭐 만약에 있다면 할 수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게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재판의 위축이 뭐 될 수도 있는 것이니 그래서 이제 안 해왔는데 현저한 지장 초래. 법원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안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 해온 게 여기 이제 이례적으로 들어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안 해온 거에 대한 나름의 우리 원칙이 있는데 그거 우려됩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법원은. 좀 더 실무 차원의 얘기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뭐 일단 논리는 그런 거고 뭐 내심이 어떠냐 네.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거죠. 내심이 어떤 건지는 정말 많은 분들의 이 추측대로 이게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범을 옹호하고 내란범과 한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보타주 하는 거다.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예, 내심이라는 거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별 생각 없는데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내심이라는 거는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뭐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어떤 것이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적어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지금의 이 이야기도 1번인데 네. 그럼 생중계 하지 말고 실제 특검법에 아는 녹화중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는 똑같이 노라고 하거든요. 예외 없이 모든 절차를 녹음 녹화하도록 하면 재판 절차 지연 등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녹화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속기도 안 되고. 네. 박판규 변호사한테 예전에 설명 한번 들었습니다. 그 탄핵 심판의 중계가 가능했던 이유. 심판은 사람을 직장에서 자를지 말지 정도의 결정이기 때문에 재판보다 가볍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법원에서. 그래서 그건 해줬는지도 모르겠다. 형법이 아니니까요. 네. 하지만 여기에 이 논의에서만 놀고 있으면 아까 시사 씨가 얘기한 가장 큰 코끼리를 안 만지고 지나가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에 사감이 섞인 조치 아니냐 이거.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하는 한덕수 기각도 이번에 이야기했던 조영탁 기각도 모두 수원지법에서 넘어온 부장판사들이 여기서 영장판사를 하면서 기각을 찍은 거니까. 네, 정재욱 판사였죠. 네. 이거 결국 사법부가 개기고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면 시사하시면 뭐라고 답할 겁니까? 뭐 의심은 된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확증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자들이 만약에 그렇게 사보타주를 하고 있는 건 아주 교묘하게 하고 있는 거죠. 왜냐? 또 구속을 어떤 놈들은 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윤석열이라든지 김건희라든지 뭐 구속된 녀석들이 있고 또 뭐
구속 안 된 녀석도 있지만 좀 구속된 녀석들은 뭐 한덕수는 안 시켰는데 뭐 이상민. 이상민은 시키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은 것처럼 보여주면서 네. 결정적인 순간에 때로 방해를 섞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있고. 그러니까 의심은 된다. 음. 그렇죠? 왜냐하면 또 이전부터 이제 납득할 수 없는 게 가령 조희대 대법원의 그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후보 시절에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어떤 그 행태라든지 네. 발언 알려진. 네.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연장선에서 움직이는 거냐. 그다음에 지기현 재판부의 윤석열 풀어주기라든지 윤석열 풀어주기 대작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의심되는 바가 있죠. 네. 근데 지금 법원 전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법원 전체까지는 아니고 특정 판사들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수원지법 출신의 이제 판사들을 타겟팅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이 수원지법 출신의 판사들이라는 워딩은 원래 보수 쪽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처음에. 그렇습니까? 무슨 뭐 수원지법의 보수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저 보수 인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이제 중요하게 어떤 그 크로스 체크가 다 된 뭐 어떤 보도라든가 어떤 또는 뭐 중요한 어떤 정치권의 공식적인 어떤 이 메시지로 나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떠돌아다니는 얘기인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좀 넘겨짚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인 거여서 그런 경우에는 의심은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이거를 공식적으로 막 이것은 정말 굉장히 확증할 수 있을 정도로 사법부의 의지가 개입된 그런 상황이야라고 말하기까지는 아직 좀 이 의심이 쌓여갈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좀 더 쌓을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거든요. 저도 비슷한 게 중립기열 걸었다는 게 어떤 한심한 레거시 언론인들이 하는 것처럼 네. 나는 내란이 날 때 나도 중립기열을 걸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최근에 지금 문영배 선생님이 지금 무직이시잖아요. 문영배 선생님이 방송인 아니신가요? 서울 투어를 온다고 하시자 너도 나도 티켓을 뽑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가까이 있는 우리 저 동네에 있는 최경영 기자 방송부터 해서 손석희의 질문들까지 그럼요. 여기저기 프로모션 투어를 본인이 프로모션 할 것도 없으면서 다니고 계신데 제가 그걸 여러분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요. 재밌으니까 다 찾아봐요. 저는 나이든 롯데 팬이 떠드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실제로 되게 재밌게 말해요. 네, 보고 있으면. 재밌으시고 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심이 많이 거치는 게 네. 3월 중에 많은 언론인들이 헌법재판소가 왜 시간을 끄는가에 대해서 했던 거의 모든 예측이 틀렸거나 아니면 근거가 매우 부족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아, SBS에서 주로 얘기했던.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때도 네.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드락이다. 죄송합니다. 네. 네. 가장 그 설득력 있는 얘기는 뭐였냐. 문영배 재판관이 아니 박근혜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야근을 안 하냐. 지금 대통령 탄핵이 걸려 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집에 가서 일했다. 예. 아무 의심도 안 들잖아요. 그쵸. 이 명쾌한 답변에 대해서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시간이긴 하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시간은 아주 네거티브한 시간입니다. 직연의 매직이 한번 일어났을 때. 직위 매직. 네, 직위현 심우정 매직으로 인해서 7천만 분의 1의 타운포터를 타고 윤석열이 잠깐 민간 밖으로 나갔을 때 네.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얘네들은 뭐가 돼도 시간 끄는 게 목적이긴 하다. 근데 예전에는 문영배 이민선 재판관 그 퇴임하던 4월 20일 그때까지 시간을 끌면 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위액이 쏠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까지. 그랬죠. 불안했죠. 4월 20일까지 시간을 끌면 돼라는 얘기를 1월에 들었을 때만 해도 코웃음을 쳤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뭘 생각할까? 똑같이 시간을 끌어야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시간을 끌려고 그러나? 가능할 것 같네요. 그런 시나리오가. 예. 네. 이렇게 생각하면 중립기열을 넣은 상태에 손이 떨립니다. 이거 언제까지 지켜봐줘야지? 증거는 뭐가 있을까요? 직위현 재판장이 시간을 더 끌면 여기서. 직위현 재판장의 입장은 뭐? 이 한량 아저씨 술 먹기 술 얻어먹기 좋아하고 떠들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한다는 이 한량 직위현 판사의 입장은 뭐?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다. 라고들 하죠. 그러면 자기 보직 이동할 때까지 이걸 뭉갤 텐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 남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이미 휴가를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다급하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냐. 아니죠. 거기까지 가면 특검도 끝나 있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은 풀려나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조이대가 내란 정국을 사실상 이어나가는 수계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려도 모자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올 4월 달하고 고민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저는. 확증이 나올 때면 네. 이미 늦으니까요. 확신 지금 가지는 거 맞지 않다. 네. 다만 확증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편향이 없으면. 이란 생각은 전 들어요. 네. 시사 씨가 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네. 저는 졸지 않습니다. 네. 고뇌하고 계셨던 걸로. 아니 고뇌라기보다도 네. 뭐 그런 입장을 가질 수 있죠. 네, 그런 입장 가질 수 있고 저도 뭐 이 법원이 예를 들면은 모든 거에 대해서 뭐 이 공정하게 하겠습니까? 법원이라고 뭐 입장이 없겠습니까? 그 개인적 또는 이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아까 사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의 이제 어떤 뭐 판단이 없겠습니까? 판사들 다 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제가 최은순 씨의 명언 돈 싫어하는 판사도 있냐 이것만 믿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기득권 사회를 살아가는 다 이 법조 엘리트, 법조 카르텔에 소속돼 있는 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 자기 꿈이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네, 다 판단이 있겠죠. 근데 이런 생각은 합니다. 이미 근데 정권은 바뀌었어요. 정권은 바뀌었고 네. 지금 이재명 정권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저런 상태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네. 뭐 당분간은 뭐 정권 말에 가면 몰라요. 정권 말기 가면은 어떤 대통령이든 정권 말기에는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쌓인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부담들을 이제 갖고 있으니까 그때 가면 모르는데 못해도 내년 말까지 뭐 정권 기반이 흔들린다거나 뭐 그럴 변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방선거 아마 대승할 겁니다. 네. 지방선거 대승할 것이고. 근데 뭐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근데 네. 이런 흐름 속에 코로나 같았던. 네. 그렇죠. 이런 흐름 속에 말씀하신 대로 이 사법부가 이제 이상한 판단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법부 핵심 인사들이 그 이상한 판단의 실익은 그럼 뭐냐? 이런 생각은 이제 드는 거죠. 그 이상한 판단에서 지금 실익을 뭐 추구할 수 있는 범위가 뭘까? 오히려 실익을 생각을 하면 내란에 동조하고 뭐 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의심하는 그 사람들이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실제 이익을 생각하면 그렇죠. 정신을 차려야죠,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정신을 빨리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 이 대 XSFM에, 예? 지금 XSFM. 래퍼 형님이 지금 여러분 안 보이겠지만 주먹을 지금, 예, 주먹을 지금 막 만지고 있거든요. 늘 만지고 계세요. 예, 근데 우리 메인 채널이 늦어가지고 절로 쥐어지네. 쳐 맞기 전에, 예. 쳐 맞기 전에 이 판사들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기 바랍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쳐 맞는다, 지금. 저 주먹 돈이잖아요. 그냥 쳐 맞는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아, 네. 이제부터 계속 주먹 못 주시겠는데요? 아까 전에 분명히 더 이상 나는 기다릴 인내심이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네. 그건 쳐 맞는 거죠, 이제. 그 일부 시민, 일부 화가 난 시민들이 주먹만 쥔다고 해서 겁먹을 법원이라면 안 했을 것 같은 결정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수사 기간이 불명확해지고 수사 기관도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을 법원행정처가 할 자격이 있느냐? 굳이 나서서 정치적인 이런 견해를 내밀 필요가 있느냐? 지금 상태로 있으면 그 수사 기간이 명확해지나? 그것도 잘 모르겠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고 대법원 늘려준다 그랬잖아요, 이번 정권이. 네. 그럼 좋아야지 일자리 늘어나니까. 근데 그렇진 또 않아요.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예전에는 사실상 사심을 만들어주는 한거법원 제도를 넣는다고 했었어요. 네. 예전 대법원이 그게 수건사업이었어요. 그 수건사업을 이뤄주는 대가로 박근혜하고 사법 거래를 했던 게 양승태의 사법농단이잖아요. 네. 법원 하나 더 지어준다는데 좋아했으면 대법원에 대법관 늘려준다 그러면 또 좋아하시든지 그렇지도 않아요.
이 정권이 하는 것에 반대로 가는 어떤 목적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 확증 편향에 대해서는 저는 중립기어를 걸지 않습니다.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생방송 때가 들어가면 우리 박판규 변호사하고 자세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뵙게 될 것 같아요. 네, 사법농단을 가장 잘 알고 가장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입니다. 광고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활력 하나 더, 생기 하나 더. 내 삶에 하나를 더한다. 로하스웰. 맛있다 소리까지 맛있다 색상까지 향기까지 식감까지 포장만 뜯으면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 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하루 종일 부드럽다. 사계절 내내 산뜻하다. 성분이 좋으니까. 유해물질 없는 저자극 안심 생리대 29데이즈. 이런 광고는 즐겁지도 않고 슬프고 하지만 가끔 몇 년에 한 번 정도 있습니다. 우리 광고주들이 졸업을 할 때가 있죠. 있죠. 네, 송별사 시간이에요. 네, 29데이즈의 브랜드 종료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네, 폐업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사장님께서 고별 코멘트를 보내주셔서요.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저희 창업 시기 함께했던 XSFM 유현상 PD님과 UPD님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29데이즈가 시작과 함께했던 추억과 좋은 기억들 그리고 청취자분들의 사랑이 있어서 지금까지 힘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회사를 그리고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행복했던 기억들을 품고 있습니다. PD님의 팬으로서 그리고 팟캐스트라는 소비자와 청취자분들이 연결되는 통로에 대한 애정을 가진 하나의 청취자로서 저희 제품과 브랜드를 보여드릴 수 있게 돼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저희 브랜드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애정을 보여주신 청취자분들과 XSFM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9데이즈의 고별전을 저희가 그래서 9월 말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미사여구가 아닌 재고 정리죠. 네. 전 상품 2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결제창에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결제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까지 29데이즈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주 하던 얘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까요? 네.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반값 생리대를 만들겠다고 해서 망할 거라고 10번을 더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 기업을 하는 사람, 네.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어가는 걸 XSFM이 이제 홍보업체로서 많이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네. 같이 가는데 이분들은 이 기업을 만들어서 젊은 시절 날렸어요. 그냥 젊은 시절을 이 기업을 만드는 데 썼습니다. 어떤 기업? 대기업이 우글거리는 레드오션의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오랫동안 버텨냈습니다. 아주 대단한 업적을 수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브랜드를 기억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이었거든요. 기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왔고. 네, 저희 탄핵 때 그 기차철 화장실에 배치하는 이벤트도 했었잖아요. 기억납니다. 팬데믹 때에 회사가 정말 잘 됐었어요. 근데 가장 막을 수 없는 재해는 확실히 대기업의 물량공세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도전 정신이 가득한 생리대 브랜드가 광고주인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특히 이 업계에서요. 네, 얼마나 행운이었는지
홍 대표와 그동안 같이 일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29days를 졸업시키고 그리고 이런 수업이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의 인생에 아주 도움이 되는 수업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한동안 액세스몰에 조금 더 남아 있을 겁니다. 29days입니다. 네, 고별전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확 전환되네요. 금은 저한테는 친숙하죠. 왜냐하면 리그 오브 레전드 중계를 틀면 매일 금을 많이 모으는 쪽이 이기거든요. 보통. 그렇군요. 네, 저희 집엔 금이 없지만 시사야 씨 금 있습니까? 금리. 내가 그 금이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저렇게 저 범생이들은 뒤져보면 금리 하나 나와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비주얼에 신경 안 쓰는 애들이 흰색 안 하고 금리 넣습니다. 아니 어렸을 때 한 거예요. 어렸을 때. 그리고 안 빼. 나 같으면 바꿨어. 요새는 거의 안 하죠? 애초에 그게 없지 안 하죠. 않아요? 네. 있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같은 자리에서 계속 치과 의원을 하시니까 병원을 하시니까. 네, 저희 집 앞에 어떤 트럭에 늘 금리 빨 매입이라고 적어둔 트럭이 있는데. 네. 그거 말고 다른 금은 없습니까? 뭐 골드 바라든가 금 목걸이라든가. 컴퓨터에 많이 있어요. 컴퓨터 세상 안에. 컴퓨터에? 컴퓨터 세상 안에. 컴퓨터엔 티타늄 뭐 아니 백금. 컴퓨터 안에 있는 사이버 세상 안에. 사이버 골드가 네. 있으시군요. 금이 엄청 많아요. 그거. 그래요? 게임마다 엄청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게임마다 있으시군요. 네, 각 게임마다 금이 게임을 엄청 잘합니다. 많아요. 네. 도시도 있으시고 막 건물도 그렇죠. 있으시고. 뭐 별거 다 있죠. 거기. 뭐 섬도 있고. 군대도 뭐. 있으시고. 네. 거의 뭐. 네. 금 한 돈이 정통. 네. 몇 그램인 줄 아십니까? 이 방에 있는 분들은? 저 몰라요. 돼지고기. 네? 금 돼지고기 말고 네. 금 한 돈이 몇 그램일까요? 몰라요. 한 50? 관심도 없죠 뭐. 3.75g입니다. 그렇게 적어요? 그죠? 네. 금 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왜냐하면 자기 이빨이 있다고 이빨 시세를 맨날 쳐다보고 있을 필요는 그럼요. 없으니까요. 네. 당장 이빨을 뽑을 일은 없으니까. 네. 9월 기준으로 69만 원 정도 하더군요. 한도네요. 네. 제가 아침에 궁금해서 집에서 저 찬장을 열어보니까 삼양 간짬뽕이 있길래 특이한 거 하셨는데. 한 봉지의 무게를 재보니까 145g입니다. 파스타 1인분 권장량이 80에서 100g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이 10돈이면 37.5g, 5돈이면 18.5g입니다. 다시 한번 한돈은 70만 원 정도 한다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목걸이를 만들든 반지를 만들든 거북이를 만들든 네. 세공비 뭐 가게에 따라서 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받습니다. 자, 기자들, 그러니까 그 언론사에 조금 아쉬운 얘기. 제목을 써서 클릭을 유도해야 되는 입장은 알겠는데 네. 기껏 해봐야 맥시멈 잡아서 뭐 6,700만 원 정도 되는 금거북이를 받고 매관매직이 될 것처럼 제목을 뽑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세가 맞지 않죠. 시세 이슈. 국가교육위원회 자리가 700만 원이면 이상하잖아요. 700만 원이면 제가 어제 보고 있는 물건으로는 5090 그래픽카드가 있는 노트북을 살 수 있습니다. 누가 노트북 삽니까? 국가교육위원장 하지. 성함이 어떻게 되셨더라? 멋진 성함이셨는데? 배용 씨. 네. 배용 전 교육위원장, 국가교육위원장은 정말 국가교육위원장이 되려고 거북이만 거북이만 준 걸까요? 두루미. 금두루미. 그건 세공비가 조금 더 들겠네. 다리가 길면 부러지기 쉬울 거 아니야. 또 대나무. 국화. 그러니까 생각나는 사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나무 국축이요. 네. 십장생이요. 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거북이 좋아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매간매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 준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목걸이 가격보다 훨씬 싸잖아요. 목걸이가 6천만 원이었는데요. 예. 그럼 어쩌다가 그 사람은 국가교육위원장 자리까지 올라가는 걸까요? 문제는 많았잖아요. 뭐 발언 같은 것들도 역사관 문제 이런 거 있었고. 네, 전 정부에서도 몇 번 얼굴을 보여주던 사람이고 네. 아마 그 박근혜 정부의 저 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 때도 얼굴을 디민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친일미화 역사학자라고
8글자로 한겨레에서 요약을 해줬었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거북이 한 마리로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느냐. 저는 이게 의심이라는 겁니다. 거북이 귀엽죠. 거북이 귀엽습니다. 아, 거북이 귀여움을 통해서 올라간 건가요? 큐트 터틀. 게다가 30g이면 작을 거예요. 아, 애기 거북이일 거예요. 가격 700, 귀여움 3,000 이렇게 계산한 건가요? 3,000만큼의 귀여움이군 이러고. 얼굴 좀 크게 SD로 만들어서. 슈퍼마리오 거북이일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거북이가 사실 뭐 거북이는 그 금고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네, 편지와 함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배용 씨의. 네. 네, 친필 편지와 함께. 그 거북이가 근데 뭐 7마리였을 수도 있죠. 네. 거북이가 한 부대. 네, 그래갖고 드래곤볼처럼 너진. 네, 7마리 같이 왔다가 드래곤볼처럼 사방으로 지금 흩어져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이론이다. 그러게요. 거북이가 여러 마리다. 됐네. 네. 거절하기엔 너무 많은 거북이였다. 네. 그래서 이거를 보관을 이제 김건희가 목걸이 바꿔치기 하잖아요. 네. 그렇죠. 가짜 목걸이로 네. 모조품으로. 그랬다고. 네. 그런 것처럼 거북이가 뭐 예를 들면은 7마리였는데 그 7마리 중에 엄마 거북이, 아빠 거북이, 그 다음에 새끼 거북이가 뭐 한 5마리. 뚜루뚜뚜. 네. 네. 그 가족이 이제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네. 각각의 금고에 잠자고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뭐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 통일교다라고 네. 했을 때 우리가 통일교하고의 어떤 사업을 뭐 목걸이하고, 네. 뭐 천수삼 농축차하고, 네. 뭐 그다음 뭐 뭡니까? 백도 있었고. 네, 가방. 네. 요런 걸로만 됐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또. 그 가방 샤넬, 네. 목걸이 그라프. 네. 네. 그라프는 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가지고 좀 비싸지 않습니까? 6천만 뭐 원. 6천, 7천만 원 정도 네. 했다고 하죠. 너무 싸죠. 거기에 해주려고 했던 거는 이 메콩 피스 파크, 네. 네, 그다음에 뭐 YTN 인수, 뭐 안 되긴 했지만은. 네. 아프리카 ODA 이것도 있어요. 네, 뭐 이거 뭐 다 어쨌든 이걸 다 해주려고 했는데 네. 사실 받은 거는 조직적인 걸 받은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실 이 가방 뭐 이런 거는 그 일종의 이제 예의 표시인 것이고 김건희, 윤석열이 받은 거는 대선 때 도와주고 통일교가 그다음에 전당대회 때 도와주고 그러니까 오고 간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방이다, 목걸이다. 여러 오고 간 거에 이제 하나인 거고. 맞다. 그걸 왜 연결을 못했지? 사실은 이런 걸 되게 쉽게 잘 연결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네. 거북이면 거북이, 뭐 반클리프엔 아플이면 목걸이, 뭐 이런 것들을 주면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될 것이고 그 뒤에 주고받는 거대한 거래가 또 있을 것이다. 네. 이건 거래를 시작하는 의미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미 큰 거래를 했고 디저트. 네. 네. 당원을 몇만 명을 갖다 줬고 네. 그들이 윤석열을 찍을 수 있도록 제공했고 이 큰 은혜를 입은 다음에 다른 걸로 바쁠 때 바쁘니 하면서 목걸이를 내민다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배용 위원장님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희건설 회장님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배용 회장이라는 사람은 뭘 김건희, 윤석열한테 해줄 게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서희건설 회장님은 해줄 게 있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사실 서희건설 회장님하고의 여러 거래 중에 하나일 수도 있죠. 내가 아는 사람 있는데 훌륭한 사람인데. 한번 만나봐. 네, 여기 좋은 자리 하나 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고려해 주시죠. 이름도 이배용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배용준도 아니고 이배용이다. 이제 그러면은 근데 제가 김건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맨입으로 만날 사람 같나요? 그러면은 이제 다 준비가 돼 있죠. 예, 거북이 어떠십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배용이 딱 거북이를 딱 이제 입장료 같은 거지, 입장료.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은 좀 가려 들으셔야 됩니다. 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라고 미리 말씀해 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절대 거북이 같은 거, 금거북이 네. 같은 거 가져오지 마세요. 저 거북이 진짜 나 싫어해요. 슈퍼마리오에서 제일 싫었어, 거북이가. 거북이 만지면 손 씻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살모넬라균이 있을지도 몰라요, 거북이에는. 이제 이배용 씨가 만나러 와서 이제 짱 귀엽죠?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실제로 보니까 좀 귀엽네. 네. 그리고 두고 가고. 네.
이 정도만 했고 이거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입장권이다. 그렇죠. 뭐 입장권 사서 이제 에버랜드 가려면 입장권 있어야죠.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 5090 노트북을 살 700만 원으로 어떻게 국교위원장이 될 수 있느냐? 아니다. 국교위원장으로 가는 입장권이다. 그 앞뒤에 다른 사업은 다른 사람들이 걸려 있고 크다. 얼마나 크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정도. 아, 그러면 입장권이나 만났을 때의 간단한 뭐 성의 표시 이 정도가 6천만 원이 되고 7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정부 같으면은 누가 누구를 추천했다도 벌써 문제가 돼요. 왜 어떤 자리에 그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고 왜 당신이 그 예를 들면은 김민하 정부야. 김민하 정부인데. 네. 네, 김민하 정부에서 예를 들면은 뭐 국무총리 우리 건 선생님을 네. 네. 김건희가 아니고 저를. 네. 건 선생님을 이 래퍼 형님이 추천을 했어요. 난리 납니다. 비선 유승균 이래가지고 그렇죠. 네, 난리나. 난리 나죠. 총리 추천하는 사람 그 유승균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난리가 납니다. 네. 보통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근데 윤석열 정부는 이미 해줄 거 다 해주고 이게 지금 이 이론대로라면은 해줄 건 다 해주고 추천은 뭐 아무나 이배용 씨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추천은 아무렇게나 하고 추천은 아무렇게나 하고 주는 자리도 아무렇게나 주고 근데 그 줄 때 중요한 거는 뭐 갖고 온 거 없어? 이런 금 얼씨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뭐 맨입으로 왔어 지금? 네. 진짜 되게 어마어마하게 서로 윈윈이잖아요. 네. 엄청난 빚을 지고 대권을 잡았습니다. 무슨 빚? 가짜 당원. 네. 헐루시네이션 당원이라는 엄청난 빚을 졌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네. 입을 좀 씻고 싶어요. 씻고 싶죠. 김건희의 특기죠. 입싹 씻기. 근데 엄청난 빚을 준 쪽에서는 계속해서 뭘 요구할 거예요. 그럼 못 씻죠. 예. 야, 그냥 요구하면 삐지니까 금 들고 가. 그럼 저쪽에서도 그게 의도한 대로 된 거죠. 야, 그냥은 못해. 아, 그래서 그런 말 한 거구나. 맨입으로는 안 한다.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이미 맨입이 아님에도 지가. 그렇죠. 예, 뭐 성의 표시가 있어야 내가 해주지. 이 세상 일 다 비즈니스인데. 수요일에 한겨레 단독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 목걸이가 뭐 어디에 있었고 누구 거냐라는 김건희의 다양한 거짓말도 중요합니다만 이 목걸이가 오고 갈 때의 명목이 무엇이냐. 이것이 탐관오리를 수사할 때 핵심이니까 그걸 많이들 기자들이 궁금해했는데 그 이야기가 드디어 나온 거죠. 통일교 행사에 교육부 장관이 참석해달라는 메시지가 중요했다. 그 메시지가 가고 그 메시지가 적힌 카드와 목걸이가 함께 간 거라고 보면 되겠는 거예요. 이 행사에 아프리카의 국가 관료들이 오는데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관료나 장관들이 주로 왔었고 이 사람을 교육부 장관이 만나달라고 했다. 그러면 통일교가 뭐 청소년 수련 센터라든가 뭐 정확히 그런 이름은 아닙니다만 그 비슷한 것의 인프라 사업을 할 거고 아프리카에 가서 할 거고 그걸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달라. 교육부 장관이. 그 대가라는 말씀 안 되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의의 표시로 그라프 목걸이가 간 것이다. 그럼 진짜 입장료가 많네요. 그 입장료가 6천만 원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6천만 원만 받고 해주는 일이 아닌 게 분명해지죠.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고 받는 거죠. 시사일 씨 설명에 따르면.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지 단건으로 이제 되는 게 아니다. 이 윤석열, 김건희의 비즈니스는 정확히 김건희 비즈니스는 쭉 이어지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그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김건희 비즈니스는 아직도 사람들이 되게 전통적으로 대권을 잡고 나서 얼마나 부패했는가라는 이상한 질문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개 부패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던 일을. 예, 네. 검찰총장 안일 때부터 원래 하던 일들이 있었고 그것의 규모가 커진 거죠. 예, 대통령이 되니까 대통령급으로 커진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수사를 30일만 더 해야 되겠냐고. 더 해야 되고. 사실 이거는 재판할 때 중계를 해야 된다고요. 한 3년은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재판 중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재판 중계의 필요성이 있는가? 왜냐하면 나는 그 재판을 보고 싶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난 재판 결과만 있어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재판 결과가 신속하게 나오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럼 중계가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네, 그래서 네. 굳이 나는 뭐 중계를 해갖고 내가 보고 싶은 건 없다. 근데 이제 물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뭐 중계를 바라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제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그 생각은 저도 든단 말이에요. 과연 기한 내에 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리고 애초에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 이례적인 사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 특검을 3개 굴려가지고 한다는 것도 이례적이에요. 이제 법무부도 사실은 이 특검 연장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하는데, 법무부는 왜 그러냐? 지금 뭐 법무부가 지금 윤석열한테 장악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인데. 법무부 얘기는 뭐냐면, 이게 어쨌든 규모를 늘리고 하면은 더 파견을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검사를 파견하는 건 그렇다 치는데 수사관들이 그만큼 더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3특검에 투입된 검사들이 상당수인데, 그러면 일선청에서 이제 어쨌든 대응해야 되는 범죄에 대한 영향은 그만큼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는 분명히 뭐 있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무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 체제가 이례적인 거고 이례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이례적인 이 3특검을 하는데도 감당이 안 될 만큼 이렇게 죄를 졌으면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도대체. 만약에 특검을 안 했는데 검찰이 한국답지 않게 되게 제정신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랬어도 이렇게 매달려야 됐을 거예요. 그렇죠. 온 검찰이. 죄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특검이 3개뿐이라 수사 못하는 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마약 특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 특검을 연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규모를 더 키워야 되는 거고,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빨리라는 거는 다른 거 다 봐줘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수사, 빨리 재판할 수 있도록 이 정신들을 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 안 차리면 래퍼 형님한테 맞는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고 참 논의가 뜨거운 이번 주와 지난주입니다만 저는 누구와도 이걸로 말로 다투지 않겠지만 제 견해는 기왕 그럴 거면 추석 전에 빨리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지어서 지금 특검에 있는 수사관들이 나 그러면은 저 국가수사본부로 가야지 이런 생각이나 하게 돌아갈 검찰이 없게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특검에게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의 특검 이슈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외국 얘기를 할 거고 훨씬 더 장기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612의 목요일 순서였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시사 아저씨 문답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